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인류의 멸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패배가 미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전쟁이라고 하는 환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를 발사를 연기했고 아르메니아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러시아의 SVR 대외 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이 미국 CIA와 드물지만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이 오인 미스퍼셉션에 의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완전한 실패라는 인식이 서방 세계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플랜 B에 대한 모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격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수십만의 사망자와 부상자, 나토 공급 장비의 막대한 손실, 우크라이나 경제와 인프라의 지속적인 파괴 등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추가로 잃을 수 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플랜 B에 대한 상상력과 외교력이 우울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뉴욕타임스는 9월 1일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협상에 대한 논의가 거의 금기가 되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상력 있는 외교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옵션에 대한 공개 토론이 종료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비판과 학대에 직면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RT는 우크라이나전의 패배가 서방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고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갈등을 고전적인 냉전 형식, 즉 한반도 휴전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럿거스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잭슨 리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궁극적인 기술주의적 환상, 즉 승리할 수 있는 핵전쟁이라는 개념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DC의 후보 연구소는 미국 전략가들에게 핵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다시 확립하면서 Think Nuclearly Again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는 최근 유럽에서 미국의 폭격기 작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중 일부는 러시아 국경 근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핵 분쟁으로의 확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2022년 10월 달에 업데이트된 미국의 핵 자세 검토 US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드러났습니다. 최신 성명은 미국이 선제 사용 금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암묵적으로 최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 정책은 미국이 동맹국의 중요한 이익만큼이나 모호한 것을 위해서 핵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핵무기의 보복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선제 발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의미 있는 군축 협정의 제약 없이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다면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패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나토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유럽연합도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변수일 뿐이고 상수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에게 러시아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를 해체할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을 해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군이 수요일에 예정된 날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의 계획된 시험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펜타곤이 시험을 중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스페이스닷컴은 군이나 발사 당국으로부터 취소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펜타곤은 발사 전 단계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행 시험 없이도 공격적인 극초음속 무기 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알리는 지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고 펜타곤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발전된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러시아도 이에 주목했습니다. 목요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사는 중단 결정이 프로그램 일정과 미 육군이 9월 30일까지 무기의 초기 전투 능력을 선언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마하 5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발사체로 정의됩니다. 러시아의 킨잘은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따라 마하 10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격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첨단 무기는 2018년 푸틴이 처음 공개했고 Tu-22 M3 폭격기나 미그 31K 요격기에서 공중 발사됩니다. 푸틴은 최근에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적이라고 선언했고 러시아 언론은 미국이 훨씬 뒤처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최근 중단된 테스트는 모스크바의 이러한 주장을 추가로 확인했고 중국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핵탄두 투발 수단 경쟁에서 러시아에게 완전히 밀린 미국이 러시아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글 파트너 2023 훈련이라는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아르메니아고 그 옆이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지금 이 색깔 부분에 러시아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 훈련에 85명의 미군과 175명의 아르메니아 군인이 참가하는데 중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캔사스주 방위군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 파견대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아르메니아 민족이 역사적인 영토에서 쫓겨난 이후 이 지역에 약 2,000명의 러시아 군대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1년부터 오랫동안 아르메니아 내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시니안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을 따라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극도로 불안정한 아르메니아에 캔사스주 방위군 85명을 투입함으로써 러시아와 직접 교전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에 맞서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